여보세요? 나? 집에 있지. 아이, 내가 만날 사람이 어디 있노? 뭐? 데이트 앱? 그래. 알겠다.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31살의 솔로입니다. 친구가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서 지난 가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상형? 착하고 나만 좋아하고 그러면 되지. 이쁘고가 빠졌습니다. 나는 창원인데 부산 뭐 한 40분이면 가는데 괜찮지? 저보다 2살이 많다는 그녀. 부산과 창원이라는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순호 씨. 미연 씨? 맞아요. 앱에서 볼 때는 엄청 씩씩하던데 오늘은 또 쑥맥 같네요. 아, 예. 제가 부산을 잘 안 와봐서요. 아, 와, 근데 미용실 되게 좋네요. 제가 20살 때부터 미용일 해서 좀 착실하게 모았어요. 우리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래요? 네.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그녀는 왠지 멋있어 보였습니다. 소심한 저를 잘 챙겨주고 소탈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났지만 그녀는 꼭 제 운명 같았습니다. 착하고 나만 좋아하는 게 그런데. 맞네요. 미연 씨,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거 안 받아도 돼요. 아니, 그래도 급한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받아보세요. 그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먹고 즉석밥 전자레인지 돌릴 줄 알지? 엄마는 미용실 끝나야 가지. 엄마? 그래. 아니, 누구예요? 우리 딸. 예, 딸이요? 나 결혼했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유부녀라고요? 저 이혼할 거예요. 아니, 남편이랑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직 도장만 안 찍은 거예요. 순호 씨, 걱정 마요. 아니, 그래도 저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죠. 내가 애도 있고 나이도 더 많은데 유부녀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순호 씨가 나 안 만나줄까 봐. 미안해요, 순호 씨. 어떡해요, 이젠?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어요. 나는 곧 이혼할 거고 딸도 남편이 키우기로 했어요. 우린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만나면 돼요. 순호 씨. 혼란스러운데요.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녀가 유부녀라니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깊어져 있었고 그녀와의 사이를 쉽게 떼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게 뭐지? 뭐? 위자료 청구 소송? 미연 씨, 나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왔는데. 순호 씨, 미안해요. 남편한테 다 들켜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미연 씨, 괜찮아요? 그 남편이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죠? 전 괜찮아요. 근데 순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갑자기요? 남편이 순호 씨 가만 안 두겠다고 위자료 청구도 많이 하겠대요. 예? 아니 미연 씨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딸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허허. 이혼도 안 한다. 미연 씨, 날 좋아하긴 한 거 맞아요. 알고 보면 위자료 받으려고 남편이랑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아니 순호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미연 씨 행동이 그렇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댑니다.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순호 씨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우리 불륜 이거 이미 다 들켰고 증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시죠. 자, 두 사람 운명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인연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네요. 아, 순진한 순호 씨가 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보면 알겠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나 순호 씨는 31살 솔로로 데이트 앱을 통해 김미연 씨를 알게 됐습니다. 헤어숍을 운영 중인 김미연 씨는 밝고 당차면서도 싹싹한 성격이었는데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순호 씨는 그런 미연 씨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사실 김미연 씨는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이 사실을 나 순호 씨는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김미연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며 나 순호 씨를 붙잡았죠. 결국 순호 씨는 미연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연 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미연 씨는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을 거라며 오히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응하라고 종용을 하는데요. 과연 나순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김미연 씨가 다소 의도를 갖고 순호 씨에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되죠? 예, 의심이 듭니다. 아. 예. 자,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데이트 앱 등을 통해서 기혼임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사실 실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이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한 순호 씨가 향후 다른 여성을 만날 때 불안감이 남지 않도록 일단 본 사건부터 억울함 없이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미연 씨 남편이 나순호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왔는데 이거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네, 사례를 보면 우리 순한 순호 씨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예. 바로 이 지점부터 순호 씨가 위법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야 기혼임을 몰라서 속아서 만난 거지만 유부녀임을 알고 만난 순간부터는 위법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호 씨는 미연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그 실무에서 변호사님이 이런 사건이 종종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빈번합니까? 예, 제 체감상으로는 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오. 아주 비일비재하게 상간자 위자료 사건이 흔합니다. 이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너무나 폭발적으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나순호 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만났는데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일단 나순호 씨는 김미연 씨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구상권을 청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상권이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법대에서 배울 때 일단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 반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야, 사무장님이 요즘 법대 시절까지도 기억을 다 하시네요. 아, 원래 기억이 예. 가까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멀리 있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거. 자, 근데 지금 이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나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불륜 행위는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파탄이 생기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제3자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기 때문에 공동불법 행위를 행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피고인 상간자는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논리를 똑같이 이제 사례에다 대입하면 나순호 씨에게 적용해 보면은 공동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김미연 씨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나눠내자 이런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이서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지는데 한 명이 다 물어줬으니까 네가 책임이 있는 부분은 내라.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보기에는 끄덕여지긴 하는데 그렇죠. 위자료를 나눠내자? 낯선데요? 예, 조금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위자료 소송에서 구상권 청구는 관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려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법원도 이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돼 있습니다. 네. 법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어색한 건 아닙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서는 위자료 액수 자체가 상간행위에 한정돼서 상간자의 목만을 위자료로 책정했기 때문에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급심 판례들이 혼재되어 있고 시간이 흐른 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아봐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상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구상금 소송을 하게 되면 대체로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금액의 50%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의 일방적인 책임을 떠넘긴다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면 그 위자료를 전부 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상금 청구 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있어야 하고 위자료 지급이 전액 이루어진 뒤에 나가는 겁니다. 간혹 조정 절차나 합의 과정에서 원고 측과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자신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구상권 청구의 실익 꼭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건 상간자 위자료 금액을 따져보고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상간자 위자료 금액이 500이나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사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절반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이유로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부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게 더 유리하고 신속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나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앱으로 만났고 처음에 김미연 씨가 결혼 사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한다면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5대5의 비율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구상권 청구를 이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떻습니까? 예, 위자료 책정은 불륜 당사자 간 내부 책임 관계입니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내용에 따라서 불법 행위의 책임 관계가 5대5가 아니고 3대7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나순호 씨도 처음에는 기혼임을 모르고 속아서 만난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순효 씨와 반대로 피고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면 구상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5대5, 8대2 이러니까 마치 교통사고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맞는 게 교통사고인데. 근데 변호사님, 제가 솔직히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나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김미연 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이에 더해서 특히 우리 순환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유부녀임을 속이고 만난 김미연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더해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사례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렸다거나 위자료 금액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나순호 씨께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순호 씨는 기혼임을 안 시점을 전에는 피해자, 후에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자인 부부는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피해자인 부부는 피해를 잘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된 부부는 너무 속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